김미리 3단과 김채영 3단의 준결승전 1경기입니다. 자, 가만히 띄워두었는데요. 절대의 자리예요. 흙이 젖히게 된다면은 갇히게 되고 안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한 집 만들기도 쉽지 않아 보여요. 붙이더라도 치 받고 나서 입구자 하게 되면은 한 집 만들기조차도 여의치가 않아 보입니다. 자, 여기선 흙도 먼저 압박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또 아래쪽과 중앙을 갈라놓고 손이 그쪽으로 갔어요. 지금 한 칸으로. 이거는 그래도 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뭐 단점이 있다 그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갈라놓으면 이 아래쪽 백과 이 돌이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한 칸 정도 뛰면은 물론 이제 다음에 끊는 게 있긴 하지만 네. 우선은 그래도 연결 비스무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보다는 날일자를 다음에 눌러가는 것이 이제 아래쪽 백돌 압박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날일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김채영 3단은 일단 참았네요. 날일자 하면은 흑도 뭔 약점이 생길까요? 이런 데 약점이 있다 그런 뜻인가요? 이렇게 하고 두 점을 뜯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백도 함부로 못 건드리거든요. 아래쪽 백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날일자가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김채영 3단은 더 튼튼하게 한 칸으로 시켰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도 지금 이제 안전하게 지키느냐 아니면은 이런 자리를 둬서 탈출과 동시에 좌상 쪽의 흑도를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여기나 어딜 둬야 되나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여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탈출과 동시에 흑도를 압박하는 이런 수도 선택할 수 있겠고요. 네. 아예 흙을 씌워가는 듯하게. 이렇게요. 네, 백이. 백이 이쯤? 그쯤? 네. 이쯤? 네. 붙임은 젖혀서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역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 하변을 둔다면 이쪽이나 이렇게 둘 수가 있겠고요.
좌상 쪽을 둔다면 중앙으로 날짜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고 여기를 하나 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받으면은 그때 조금 더 강하게 그런 방법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 네. 건가요? 지금 장면에서 여기서 손을 빼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받긴 받아야 되는데 아래쪽을 둔다면 이쪽이나 여기 한 칸이겠고 중앙을 둔다면 날일자 아니면 이런 걸 하나 교환해 두고 그 장혜영 캐스터가 이야기한 조금 더 강한 압박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 보여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손이 잘 안 나옵니다. 이제 시간이 10분 안으로 접어들면은 남아있는 시간이 적어서 오는 압박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일본 초읽기 1회인데 바둑도 또 어렵고 많이 남았고 압박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네, 돌을 집었는데요. 백도 바깥쪽이 좀 깔끔하게 봉쇄가 되면 조금 재밌는 게 있긴 있어요. 백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봉쇄가 됐다라고 가정하면은 요런 데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요런 데 붙이면 이렇게 순식간에 파탄이 되죠. 흑의 모양이.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은 흑의 입장에서도 절대 봉쇄를 당하면 안 되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백도 이런 데를 먼저 둘 수도 있겠네요. 자연스럽게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이렇게 이런 흐름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입구자로 엄청나게 튼튼한 수법이네요. 여기는 이제 확실하게 연결이 됐다 이거죠. 네, 깔끔하게. 연결됐네요. 그 대신 이제 나중에 이제 들여다보거나 또는 이렇게 했을 때는 가일수가 하나 필요한 곳인데 정말 튼튼한 자리를 뒀네요. 보통 이제 이런 행마보다 날일자 행마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제일 안전하고 튼튼한 입구자로. 지금 이런 두는 그 김미리 3단의 입장을 대변해 본다면 아직은 이 바둑은 나쁘지 않다. 갈 길이 멀다. 그런 마음도 있겠고요. 난 이렇게 내 바둑을 나쁘지 않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한 수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거로는 이렇게 하고 눌러가는 자세가 훨씬 더 힘이 있거든요. 자,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흑도 이쪽을 단속을 해야 돼요. 그냥 여길 두기에는 이건 싫은데요. 너무 느려 보여서요. 네. 여기 두기 싫고 한 칸을 띄거나 중앙으로 날일자를 하거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저라면 일단 느낌은 한 칸 띄고 싶어요. 이쪽을 좀 노려보고 싶어서. 그렇다고 백이 이런 거 해주면 일단 요거를 하나 받아먹는 그 기쁨은 있으니까 악수 교환이니까요. 느리지만 단단하게 김미리 선수가 받아주었고요.
두텁게 꼬부렸는데 이제 백은 이제 젖히거나 또는 한 칸 띄어야 되는데 젖히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만약에 또 젖히면 자연스럽게 늘어서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또 흑도를 압박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라면은 제가 한 10여 수 전쯤에는 이제 김채영 3단의 흐름이 좀 재밌어 보인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 머리를 내밀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냥 하변을 한 칸으로 받은 게 이수요. 네. 아니, 저는 이것도 이것지만 여기 호구 친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뭐 끝날려면 아직 멀었는데 네. 그냥 지금은 예. 지금은 다시 백중세로도 보이고 오히려 이렇게 자꾸 머리를 내밀면 여기가 신경 쓰이거든요. 흑의 모양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형태예요. 조금만 두터워지면 가능한 곳이니까. 흑이 좀 더 편하게 끌고 갈 수 있었던 중반 흐름인데 자, 다시 흐름은 팽팽하게 진행되겠습니다. 김미리 3단이 지금 그래도 좀 들여다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길 두면 이런 역습이 행여나 올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게 네. 이 교환을 하나 해두면 이런 고민이 네, 없는 이 거죠. 교환을 미리 해두면 지금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끊더라도 단수 치고 이렇게 그냥 쉽게 몰아버려도 이제 고작 흑은 고작 석점 물론 어떻게 보면 큰 돌이긴 하지만 백은 이 흑돌 5점 더 많이 잡거든요. 네, 그래서 젖혔어요. 이제 이쪽으로 젖히면 늘겠다 그런 뜻이고 자 문제는 젖혔네요. 생각도 안 하고 여기 하나 그래도 근데 들여다보는 것도 있게 되면 이쪽에도 또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바로 네. 젖혔습니다. 자 이렇게 늘고 나서 보니까 다음에 흙이 밀면은 자연스럽게 또 늘어서 이게 더 답답해지고 이쪽을 뛰어나가면은 꼬부리는 흐름도 백도 좋아졌거든요. 그것도 흑이 답답하네요. 지금은 순식간에 흐름이 살짝 바뀌는 느낌이에요. 여기를 들여다봤는데 보통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을 들여다봤어요. 이제 넘어가는 게 워낙 크고 좋은 자리니까 두터운 자리니까 흙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그때도 받긴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는다. 어차피 받긴 받아야 되는데 예. 이게 그렇게 큰 악수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네요. 김미리 3단 생각은. 그리고 이 흙이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바깥쪽을 탈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텁게 도망가면 또 도망가야 되는데 단수를 치게 되면 이제는 봉쇄가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이게 이제 살아나네요. 바로 부각이 됩니다. 김채영 3단이 조금 더 강하게 몰아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호구를 치면서부터는 살짝 뭐랄까 주도권이 바뀐 느낌? 그래서 오히려 전 지금은 네. 뭐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
오히려 백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지금 장면이라면. 이전에는 백이 몸을 사려야 될 곳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흙이 좀 생각을 하면서 둬야 될 부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뭐랄까 좀 바빠졌다?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네. 아까는 좀 백이 바쁜 느낌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김채영 3단이 더 바빠진 바둑이 아닌가 싶어요. 자, 여기서 고민 중인데 네. 넘어가는 것은 자체로 굉장히 큰 자리예요. 집으로도 10집이 훨씬 넘고 게다가 이 돌들이 전부 연결이 되면 백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거칠 것이 없어지잖아요. 아, 이쪽으로 받질 않고 아예 젖혀서 그래도 백은 여기 어딘가 받아야 되죠. 이게 미는 게 선수가 되면 이쪽 단수가 선수가 되면서 젖히는 뒷맛을 노릴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봐야겠네요. 당장은 이렇게 해서 뭐 별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다 받아줘도 어차피 세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흙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받고 이쪽 뛰고 여기 둘 때 이쪽 미는 게 선수면은 이런데 어디 둘 때 좀 차이는 있겠네요. 건너붙이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좀 백도 신경 쓰이는 건 있네요. 상변에 응원군이 있긴 하지만 또 마냥 튼튼한 곳은 아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채영 3단이 고민 끝에 보통 이제 이런 모양을 받을 때 이렇게 입구짝은 늘거나를 많이 두는데 젖혀서. 근데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방법이. 원래 입구자나 느린 수가 끝내기로 득인 거죠. 입구자하고 나중에 젖혀서 이제 막을 때 호구치는 끝내기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들 많이 두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젖히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여기 밀어놓고 건너붙이는 뒷맛이 있으니까. 김미리 3단은 아마 곧 초읽기가 시작이 되겠네요. 네, 이제 3분 남았는데요.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중에서도 또 지금 좀 소비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그래도 끊기게 되면은 좀 신경 쓰이는 모양이 아닐까요? 물론 억지로 살기는 살겠습니다만은 사는 과정에서 좀 악수를 많이 둬야 되기 때문에 받아두는 것도 한 수의 값어치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 이쪽 좌상기 쪽에서 수가 나지 않는다면 흑도 이제 뛰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꼬부리면 꼬부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쪽 건너붙이는 노림을 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김미리 3단 입장에서 이 바둑을 이기려면은 이 노림을 최대한 노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중앙 쪽이 좀 튼튼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이렇게 이 정도는 있어야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그것은 지금 뭐 어쩔 수 무조건 이어야 되고요. 받겠다는 뜻이에요.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후수로 지금 흙이 느니까 후수로 여기 하나 붙인 꼴이거든요. 물론 밀어서 막은 거는 백의 입장에서 약간 이득이지만 그건 이제 집으로 약간의 집으로만 이득이니까. 혹시 끊으면 뛰어서 다 잡으러 가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를 글쎄 지금은 이쪽이 굉장히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냥 붙여도 그렇고 굉장히 고약한 자리예요.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원래 약간의 맛은 있는 곳인데 이 교환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고약해졌어요. 그렇다면 받겠다는 뜻인데 이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쪽을 이렇게 지금 뭐 예를 들어 이게 받으면 끊는 게 있으니까 워낙 좋고 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이거는 여기 젖히거나 밑에 붙이는 게 있다 그런 뜻이고 젖히면요? 이제 이쪽을 젖히는 건데 네. 결국 무슨 뜻인지 이게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여기가 끊는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끊기는 어려운 자리니까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요. 여기는 가만히 내버렸다 폭탄을 투하할 수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렇게만 받아줘도 이 모양은 물론 약간 이득 보는 건 있지만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건 사라져 버렸거든요. 네. 자, 젖혔어요.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교환을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다 받아줘도 부분적으로 백이 잘한 게 없어요. 어차피 나가봤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있다고 치고 이렇게 끊으면 이 백은 아직 미생 아닙니까? 지금 여기 들여다보고 여기 붙인 것은 너무 이상해 보이는데요. 이거는 거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러면 다시 흙의 흐름으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를 지금 이걸 들여다보는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받아야 되는 모양인데 다 학수 아닙니까? 들여다본 거 붙이고 찌르고 끊어놓은 거 이게 과연 백에게 이득인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바로 여기 찝죠. 지금 안 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길 젖혀요. 백철길의 시작. 이걸 두면은 밀고 젖힐 때 젖혀서 이거는 더 머리가 아플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이제 이쪽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땐 이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나가서 알기 쉽게 살겠다? 네. 조금 봐야겠습니다. 뭘 노리고 있는 건지. 지금 찝었다는 것은 노리고 있는 건 확실한데
김미리 3단은 이제 초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김채영 3단도 재밌는 게 여기를 찝어놓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당장 네. 안 둘 거면 엄청나게 악순 게 나중엔 원래 이 교환이 없으면 한 칸 뛰면 여기서 한 집이 나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도 또 늘어서 한 집이 충분히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그럼 중앙 쪽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텐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게 당장 안 되면 굳이 지금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언제든지 찝으면 이어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나중에 찝더라도 일로 둬서 이걸 두 점을 잡는다는 것은 뭐 흑의 입장에서 횡재 아닙니까? 덤 정도의 집이 늘어나거든요. 덤 이상의 집이. 만약에 수가 없다면 이건 좀 문제예요. 당장 수가 없다면. 근데 이렇게 받으면 당장 수가 날 것 같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붙인다거나 해서 뭐 이렇게 버리는 건 가능하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과연 이게 도움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직도 두 집이 나지 않았고 중앙에서 한 집 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중앙은 오히려 엷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당장 못 건드린다고 본다면 찝은 건 악수예요. 여기 언제든지 뛸 수 있는 곳인데요. 지금 서로 악수를 주고받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흑도 악수지만 여기 찝어놓고 여기 여기 들여다봐놓고 붙인 것은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냥 지켰어야 되고 지키고 돌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 네. 여기를 바로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모양이었는데 그거를 스스로 없앴거든요. 조금 아쉽습니다. 집어는 두었지만 다음 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수예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나중에 여기서 한 집이 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굉장히 빨리 집어넣고 이으니까 다시 생각한다는 것도 뭔가 좀 앞뒤가 안 맞고요. 초반에 돌에 체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그래도 저쳐는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젖혔다가 이렇게만 해도 별게 없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되면은 이건 한번 봐야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잡히는 모양이 되면 흙이 더 보태주는 건가요? 보태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끝날 수가 있어서요. 아무튼 이런 거 찝을 때는 좀 고심을 하고 찝어야 돼요. 이게 수가 안 될 거면 당연히 안 찝어야 정상이거든요. 한 집 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없앤 거라. 예, 아무튼 여기서는 살짝 서로 실수가 오가는 한 두어 번쯤 서로 오가는 네. 네.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게 안 되면 바깥쪽을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좀 답답하긴 하네요. 이게 좀 악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끊을 수 있는 물론 더 강하게 끊을 수가 있었는데 그 점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이 흐름이 오가면은 아직은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지금 찝어두고 몇 분을 고민하는 네, 건가요? 그러게요. 찝은 건 굉장히 바로 두네요. 예. 아, 젖혔어요. 자, 여기서 이제 김미리 3단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네. 끊을 수 끊거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안 되면 이제 뒤로 후퇴하는 것밖에 없고요. 근데 여기서 이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건 흙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입고 뭐 이런 데 치받아서 정리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안형을 갖추었다? 긍정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다면 끊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시 봐야겠어요. 저 마지막 치고 아예 하나, 있는 것까지도 생각해 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셋. 넷, 다섯. 아, 뒤로 후퇴했어요. 저는 지금 여기 끊는 게 어떻게 되실까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 단수까지 칠 수 있어서. 뭐 이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걸 두고 만약에 있거나 하는 건 젖혀서 수상전이 그래도 되는 형태 아닙니까, 백이? 그렇다고 바깥쪽으로 도망가는 건 이걸 두고 호구 치거나 이것도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양쪽 다 미생이라 흙이. 물론 백도 아직 미생이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은 뒤로 물러섰고요. 이제는 이렇게 하고 이게 끊는 게 선수니까 치받으면 백도 이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이렇게 들여다본다던가 하는 흐름은 흑에게도 나왔습니다. 네. 괜찮은 흐름, 잘 빠져나오는 흐름, 돌의 흐름이. 그리고 언제든지 안에서 살 수는 있죠. 이 찝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두 집 내고 살 수는 있습니다. 지금 몇 수 정도 두어진 건가요? 약 70수, 예, 여전히 거의 한 수에 2분 안쪽으로 두고 있는. 계산이 정확하시네요. 흑출기를 시작했습니다. 있는 진행을 다 안 하고 두려나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놓고 있지 않을 거면은 할 이유는 없어서요. 지금 어차피 지금 이게 나가는 게 안 되는 거면 나가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냥 이렇게 치고 밀기만 해도 어차피 안 되는데 흙이 안 돼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진행밖 이 진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것마저도 김미리 3단 입장에서는 약간 아까운 느낌이 있어서요. 이거로 아예 끊어서 버티는 게 어떤가. 밀었을 때 젖혀서 이 싸움이 지금 궁금하긴 한데 뭔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백의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안전한 진행의 흐름을 선택했는데요. 네. 김미리 3단은 지금 바둑이 본인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알기 쉽게 간명하게 정리를 했고요.
근데 저는 과연 지금 과연 백이 좋은지는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다음에 이런 정도까지는 여기 끊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봐야 합니다. 밀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것은 이제 어차피 이쪽으로는 못 받아요. 단수 치고 따낼 때 밀면은 녹점이 잡히니까 이어야 되거든요. 이을 때 움직이는 건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렇다면 결국은 이쪽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게 그냥 치받는 것보다 득인가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단수를 칠 수도 있는 모양 아닙니까? 단수 치고 있게 되면은 이제는 두 집이 두 집이 날 수 없는 모양이 돼요.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여기를 치받고 뛸 때 언제든지 끊으면 항상 이쪽으로 이을 수밖에 없어요. 굳이 할 이유도 없죠. 게다가 지금 여기까지 단수 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긴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하나, 둘, 더 강력한 뭔가를 노리고 있나요? 넷. 네. 이거 하나 당한 건 아파요. 원래 여기를 그냥 치받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건데 네. 지금은 이제 미생의 형태니까. 다만 이제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중앙과의 그 관계로 훨씬 더 센 수법을 결행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도 보입니다. 그게 어떠한 수인지는 모르겠으나 김채영 3단 머릿속에서 뭔가 좀 강한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더 센 거를. 그러지 않고 그냥 이 단수만 당했다는 거는 손해를 봤다는 뜻이죠. 이렇게 만약에 있고 이을 때 이렇게 해서 한 칸을 띄게 되면은 여기 당한 것만큼은 손해거든요. 완생이 될 수 있는 돌이 미생이 됐으니까 그만큼은 당연히 손해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아닌 거 아닙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돌 같은데요. 흙이 움직였다가는 큰일 나나요? 큰일이 나는지 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냥 애초에 끊지 않고 치받았으면 언제든지 사는 방법은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사소한 데다가 네, 이를 키우는 거죠. 사소한 데다 목숨을 건 것 같은데요, 지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이제 여길 막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백도. 밀어야 되는데 여기서 역시 여전히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악수예요, 흑이 한 게.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러면 조금 이해는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이쪽이 선수니까 두 집 거의 뭐 살았다고 봐야 되니까요.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네요. 김치영 3단이 이 단수 한 방을 당함에도 여기를 나와 끊었다. 그것은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이제 받을 때 이쪽을 띄고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네요. 이렇게 삶을 도모하겠다. 네. 백 여기를 이을 수는 없잖아요. 이었다가 늘어서 큰일 나죠, 이거는. 백집을 마지막 좀 더 하나, 지우고 살아가는 듯한데요. 네, 원래 네. 이제 저는 이렇게 다섯. 봤는데 여섯, 일곱, 이렇게 여덟, 줄여놨으니까 아홉. 이렇게 줄여놓은 만큼은 흑이 이득을 봤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신 중앙 쪽 밀어가는 수는 한 수 당한 거죠. 여기 하나요. 네. 예. 원래 그렇죠. 원래는 끊지 않고 그냥 치받고 뭐좀 궁색하긴 하지만 두 집 내고 살 수 있는 모양인데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근데 지금은 백집을 약간 눌러놓긴 했는데
그 와중에 여기 한 방 맞는 백이 여기를 하나 더 둔 거죠 지금. 이렇게 되고 다음에는 이제 중앙을 연결하는 게 큰 건지 우변을 먼저 두는 게 큰 건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단수치면 우변을 둬서 집으로는 앞서 있다. 이게 마지막 아마 김채영 3단의 둘, 셋, 의도 네. 아닐까 싶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쪽으로. 아, 제가 얘기했던 그 센 게 이거네요. 네. 근데 이거는 과연 이게 이득인, 이거 두고 뭐 어딘가 젖히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짐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끊기는 순간에는 굉장히 고약해집니다. 이게 과연 이득일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기 끊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지켜주는 게 싫어서 한 건데 지금 이 돌이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둘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김채영 3단의 스타일이라는 걸 제가 요즘에 알기 시작하긴 했는데 네. 예, 요즘에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난 대국에서 예. 확실해졌죠. 뭔가 좀 타이트하고 뭔가 느슨한 수는 별로 없다는 건 느끼긴 했는데 마지막 너무 센 거 하나, 아닙니까? 둘, 셋. 이게 예, 물론 여기에 이제 매력을 느껴서 둔 것 같긴 한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끊기는 순간에는 큰일 나요. 그건 차단이 되면 두 집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요 한 방을 당했기 때문에 단수 한 방을 당해서 차단이 되면 바로 잡히는 모양입니다. 아직 끊기지는 않는 거죠. 예, 저는 안 보여요. 제 눈엔 안 보이는데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조금 더 봐야 되겠다는 말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야, 확실히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 게 마지막 하나, 이런 것까지 선수가 되면 또 둘, 한 집도 없는 상태가 셋, 되거든요. 넷, 여기가 다섯, 여섯. 바로 있네요. 약간 아깝긴 한데 이제 받으면은 그때 뭐 늘거나 해서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는 늘거나 젖히거나 해서 계속 흙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겠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쪽으로. 저는 그냥 당연히 이쪽으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여기 차단의 가능성이 약간 남아있긴 한데요. 약간. 확실히 연결이 된 것은 아니에요. 확실히 지금 당장은 연결인데 나중에 이 돌들이 조금 튼튼해지면 남아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둬야 뭔가 안형이 좀 나온다 그런 뜻으로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한 번씩 일곱, 서로 악수를 여덟. 교환하면서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22기 아린배 프로여자 국수전 준결승전 1경기입니다. 김미리 3단 지금 2단 젖혔고요. 흙은 그냥 느는 정도로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워낙 약한 돌이 그러니까 네. 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여섯, 싸울 수는 없어요. 지금 일곱. 상황에서는.
자, 여기서는 백도 뭔가 좀 강하게 최대한 세게 두고 싶은 모양이거든요. 근데 백도 좀 조심스러운 건 좌변에서 흘러나온 돌들이 이 백이 아직 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꼬부린다거나 하면은 그때 단수를 치거나 한 칸을 띄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이 백을 공격하려고 먼저 뭐 늘거나 젖히거나 하는 것은 너무 약한 돌이 많아서 무리 같고요. 그냥 이 정도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두고 다음엔 백도 한 칸 띄거나 단수 치거나 해서 일단 안정을 도모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칸을 띄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 모양도 일단락이 된 형태로 봐야겠습니다.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김채영 3단이 좀 세게 뒀던 붙이고 젖히고 하는 수들 좀 일리가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면. 네. 좀 편한 형태로 빠져나온 듯한 네. 모양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마지막 되나요? 하나, 둘, 셋, 과연 잘한 건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는 백도 이쪽에 마지막 흑돌이 오게 하나, 되면은 둘, 셋, 봉쇄당할 수 있으니까 네. 단수나 한 칸 띄는 다섯, 정도가 일반적으로 여섯. 보입니다. 일곱, 여덟. 역시 정수고 여기는 끊기면 물론 잡히긴 하는데 네. 지금은 여기 흑도 여기 둘 시간적 여유는 없어요. 예, 아예 늘어버렸네요. 저는 한 칸 정도 띄어서 둘 줄 알았는데 이것도 괜찮은 수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백은 괜찮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받아주면 그만큼 이득이니까요. 안 받았을 때도 어느 정도 조임이 가능한 거죠? 지금 여기서 손을 빼고 다른 데를 둘 수는 없잖아요. 받아주거나 또는 중앙을 뭐 젖히거나 예를 들어서 젖히면 또 젖히고 늘고 나중에 이제 이쪽이나 이쪽 맛도 노릴 수 있고 당장 호구 치더라도 빠져나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네. 사실 김채영 3단은 요즘에 좀 바뀌었어요. 바둑이 확실히 아주 치열해지면서 상대방을 그냥 쉽게 내버려두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젖혀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젖히고 호구만 치더라도 빠져나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원래 좀 주변이 두텁고 완벽하다면 이렇게 껴붙이고 끊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한 돌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세게 두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김채영 3단이 워낙 세게 두는 스타일이니까 요즘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예전에 이미지로는 약간 이창호 구단 계열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바둑 두는 모습으로 보면 이세돌 구단 계열 같기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는 젖혀서 네.
이제는 귀에 붙이는 수가 악수가 아닌 거죠? 어디 붙이는? 우상귀 아, 쪽에. 여기요? 네. 근데 지금은 꼭 붙여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이쪽 둬야죠, 그래도. 우선 호구 쳐서 이 단점을 보강을 하고 네. 둔다면 아직도 갈 길은 네, 좀 요동칠 수 있는 곳이 좀 남아 있어요. 이 우변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한 15수, 20수 전으로 되돌아가서 아까 끊었을 때 단수를 한 방 당해서 이게 이제 실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붙이고 잘 빠져나왔어요. 붙이고 상변의 백집도 어느 정도 없애면서 잘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채영 3단이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충분히 싸울 수 있다. 붙이고 젖혀서 싸울 수 있다라고 본 거네요. 다시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집어넣고 시간을 많이 사용했던 거군요. 네,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의문을 가졌던 찝고 젖혔을 때 백이 끊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저는 감각적으로는 끊고 마지막 싶었거든요. 하나, 이게 뭔가 좀 당하는 느낌이라 셋, 끊어서 한번 1점 불사로 외치고 싶었는데 약간 뭐 옛날 얘기가 됐고 이제 여기 어깨 짚었다는 것은 밀거나 하면 띄어서 중앙의 흙도 여전히 노리고 있으면서 우변의 그 흙진영도 은근히 삭감하는 그러면서 이 우상기 쪽의 백돌에게도 좀 도움을 주는 수법입니다. 그래도 백에게는 중앙 흑 4점을 끊는 건 남아있네요. 아, 여기요? 네. 예, 남아있죠. 끊어서 다 잡으면 그래도 한 15집 정도 마지막 실리가 하나, 확보가 되면서 돌들이 둘, 튼튼해지죠. 15집 셋, 이상은 값어치가 넷, 있어 보입니다. 다섯, 있게 되면은 여섯, 일곱. 이런 데만 두더라도 여덟, 백이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아, 바로 이었어요. 보통은 여기 받아주기 마련인데 네. 근데 좋은 자리인 건 확실하네요. 집으로만 해도 15집은 되고 게다가 입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런 가르고 나왔을 때 여기도 문제되고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네요. 그렇다면 백도 이거로 여기 잡았어야 되나요? 지금 백이 손 뺄 수가 없다는. 지금은 손 이야기가- 뺐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둬도 될 것 같고 이런 데 둬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고 얼핏 보면 전부 연결하는 것 같지만 다 끊기는 자리예요. 이렇게 두면 제일 간명하네요. 간단하게 백도를 다 차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백은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근데 받는 것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것마저도 나중에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들여다보고 이거 셋, 끼워 있고 넷, 이쪽 있고 다섯. 하면은 다 양쪽이 맛보기가 되거든요. 지금 어딜 둔 겁니까? 손을 뺐습니다. 지금 씌우면은 어쩌려고 하죠? 안에서 살겠다? 그런 뜻인가요? 끊겨도 될까요? 자, 김채영 3단 최근에 전형적인 싸움 딱으로 변신을 네, 했는데 자세로 고쳐 앉았어요. 용납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저처럼 순한 양도 지금 받아야 될 반발할 것 것 같다고 같은데, 예. 하셨는데. 지금 그리고 이렇게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 백이 미생이기 때문에 아직 미생 아닙니까 이거? 예, 미생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김채영 둘, 3단이 셋, 좀 세게 둘 것 넷. 같긴 한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냥 예. 이거는 이게 100% 잡았다는 보장만 있으면 입구하고 싶은데 속기바둑이고 또 이제 촐기 몰리니까 약간 안전책이에요. 근데 역시 백이 여전히 답답해 보여요. 살아도 뭐 이런 거 다 교환해주고 살아야 되는데 이
돌들이 조금만 오면 여기가 바로 부각이 되거든요. 끼우는 수가 바로 성립이 돼요. 근데 이거 잡히면은 이건 배기 힘들거든요. 이 바둑은. 그거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 여기 두수 우상기에 두 번을 뒀는데 이거 살리고 그 다음에 한 칸 뛰니까 굉장히 갑갑해 보여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질러서 들어가고요. 당연히 막을 테고요. 자체로는 사는 그림은 뭐 잘 안 보여요. 일단 이거를 활용을 해서 사는 뭐 이렇게 뭐 호구 친다던가 해서 살긴 살 것 같은데 산 다음에 하변 쪽이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상기를 백이 지금 둘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아예 없습니다. 백의 최선은 우선 양쪽 다 살려놓고 흙이 먼저 이런 데 두면은 막아서 이렇게 된다면은 살기만 하면 백도 가능성이 생기죠. 많이 생기죠. 집으로 이득을 봤으니까. 하지만 이제 지금 당장 이 대마들이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는 상태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백은 살아도 이렇게 막힌다면은 전체적으로 좀 답답할 것 같은데. 봉쇄당하면은 여기가 바로 하변 끊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뭐 이런 데 끊고 버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튼튼하게 연결이 되면 살아도 생불여사 같아서요. 아, 흙과 같이 좀 흙을 물고 넘어지는 예, 역시 건가요? 끊었네요. 예. 지금 문제는 이제 상변의 흙도 아직 미생이다. 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승부호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냥 두 집 내고 살았다가는 찍소리도 못하고 질 것 같아요. 지금 백이. 네. 지금 이거는 당연한 승부호흡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뭐 여기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이걸 한 대 백도 단수를 치는 거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 수상전이 마지막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글로 단수 당하는 게 그렇게 싫었나요? 그렇다면 이거는 부분적으로는 연결 아닙니까? 이거 할 용기가 없었나요? 이건 연결되면은 이건 흙도 싱거운데요. 연결인가요? 연결이 거의 됐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쳐도 연결됐잖아요. 이렇게 둬도. 이렇게 하면 연결이 다 됐잖아요. 문제가 없고 나가더라도 이렇게 두고 나가면 물론 이제 이게 선수이기 때문에 받긴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되거든요. 요 정도로는 별 재미가 없어요. 흙은 요거 한 점 잡는 거로는 여기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한 점을 끄는 게 셋, 그렇게 우변에 위력적인 다섯, 것도 아니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다시 냉정을 되찾고 돌아갔는데 그렇다면은 여기 이거 건드린 거는 이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김채영 3단 여기를 뜰 때만 해도 뭔가 승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백이 김민희 3단이 나가 끊으니까 여기서 후퇴를 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고 이걸 당하게 되면은 이 수상전이 저도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이 수상전이랑 그래도 흙이 더 재밌지 않나 그 생각을 했는데 김미리 3단의 서슬에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네. 늘고 마지막 아홉에 뒤로 후퇴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된 그 부분적인 결말은
백이 잘 됐습니다. 여기서는. 흙이 먼저 두지 않았어도 좀 찜찜한 자리였죠. 원래는 그랬죠. 예. 마지막 지키기도 둘, 지켜도 셋, 뭔가 찜찜한 자리였는데 네. 다섯, 지금 오히려 더 깔끔하게 여섯. 됐죠. 일곱, 여덟, 아홉. 그쪽을 먼저. 이쪽에 노림수가 있으니까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는 하나 막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음에 날일자가 워낙 좋으니까 뛰거나 또는 날일자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늘면 25, 35. 흙이 약 40집 모양인데요. 백도 좌상기 여기 합치고 중앙까지 대략 한 20집은 될 테고 30집 모양. 이것도 아직도 갈 길이 구만리 같네요. 약간 실수는 했지만 네. 갈 길은 구만리 같은 바둑입니다. 아직 먼 바둑 같아요. 서로 실수를 조금씩은 했지만 그래도 형세는 맞춰진 바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흑의 입장에서는 김채영 3단 입장에서는 마지막 여기를 좀 하나, 또 깔끔하게 둘,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아마 했으면 넷. 어땠을까 다섯, 하는 생각은 여섯. 듭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그거는 여기가 사실 백이 막는 것하고 흑이 한 칸 뛰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나는데요. 뛰어도 다 막아놓으면 아직 미생이다 그런 뜻이네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모양이잖아요. 이제 이런 게 전부 선수가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예 끼워버릴까요? 끼우고 있고 이을 때 찌르고 막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직 한 집도 없어요. 이게 다 선수니까. 김일희 3단의 노림수는 중앙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우변은 두고 다섯. 싶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예 실리로 최대한 버텼어요. 이게 설마 잡히겠느냐. 이 지금 최소한으로 쳐도 지금 우하기 우상기 합치면 25집 나거든요. 30 거의 40집은 났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집으로는 이제 흙이 살짝 앞서 있는 상황인데 이건 괜찮다.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로는 자체로는 지금 제로예요. 자체로는 집이 제로인데 이게 워낙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고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런 데도 살짝 있고 잡히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잡히지 않으면 그래도 집으로는 재미있다. 그것이 이제 김채영 3단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네, 한껏 예. 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길 붙인 이유는 중앙은 어차피 안 잡히니까 마지막 집으로 격차를 하나, 벌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둘, 괜찮은 작전으로 셋. 보이네요. 넷, 잡히지만 다섯. 않으면요. 근데 안 잡힐 것 같아요. 일곱. 모양새가. 여덟, 아홉. 그걸 다 하고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백도 이걸 다 해줘야 되거든요. 잡으러 가려면 이런 걸 다 해줘야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자충이 많이 된다는 것은 백에게도 약점이 많이 노출된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선수가 되고 이런 게 선수가 되면은 다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또 여기만 두더라도 한 집 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직 백도 미생이고. 이거는 다시 시계추가 다시 흙 쪽으로 살짝 또 돌아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간 실수를 했음에도. 그렇다면 돌아보면 백도 막지 않은 게 일단 끊어서 잡아놓고 버텨야 되는 어깨 어깨 짚은 거로.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어깨 짚었을 때 손을 빼고 여기를 이은 것은 김채원 3단의 좋은 선택이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엔 약간 손해는 봤지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집으로는 흙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의 입장에서 이런 걸 전부
자충을 다 만들어 놓고 잡으러 가는 건 너무 큰 부담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뭐 칼을 뽑은 것 같아요. 김미리 3단이 무라도 썰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하고 밀어야 되나요, 우선? 이 우상기도 약간 이게 좀 이제 오히려 백에게도 걸리적거리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이런데 호구치고 이렇게 늘게 되면은 이 미생 아닙니까? 이런데 뛰면 오히려 백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대마를 사냥하러 갈 때는 항상 그 우연 부담이 너무 큽니다. 미리 다 손해를 보고 잡으러 가는 거라. 지금 백이 다시 집으로 돌아선다면은 개가가 마지막 맞춰질까요? 하나, 둘,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그렇다고 잡으러 가는 거는 더 일곱. 뭐랄까 또 명을 재촉하는 행위 같고요. 일직선으로 잡으러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살살 달래가면서 이득을 보면서 타협하는 쪽으로 노선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잡으러 갈 때 부담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나중에 어디 한 집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런 데를 두면은 다 잡으러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선수가 되면서 백은 자연스럽게 모든 집들이 다 제로가 돼요. 그렇다면 이게 끊어졌을 때 오히려 또 백대마 전체가 걸리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백이 한 집도 없는 상태니까. 아, 네. 백이 연결은 돼 있지만 거기다 또 충격적인 수가 있네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마지막 여기가 하나, 선수잖아요. 둘, 한 집이 생기니까. 셋, 여기가 넷, 또 이렇게 하고 다섯, 찝으면 한 집 나는 여섯,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일곱, 아, 그러네요. 여덟. 거의 살아 있어요. 이 모양이라면은. 지금 여기 꼬부렸는데 일단 급소긴 하네요. 예. 지금은 흑도 함부로 이렇게까지 못 하겠네요. 이렇게 했다가는 예.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아예 줘버릴까요? 거들떠도 안 보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흑도 그냥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서 한 칸 띄어서. 근데 잡힐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백도 너무 약한 돌이라 뭐 이런 데만 돌이 오더라도 백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한 점을 빵 따내게 되면 여기까지가 선수이기 때문에 늘어야 되는데 여기 빈틈이 생겨요.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제 한 칸 뛰는 것 자체도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여기도 괜찮은 자리로 보이고요. 근데 너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잡히는 네. 모양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대마를 공격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지금은 집으로는 차이가 좀 나고 대마도 어지간해서는 잡기 힘든 형태이기 때문에 김채영 3단 쪽으로 제법 기운 형세로 마지막 봐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대마를 잡으러 갈 때는 주변이 완벽해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완벽해서 백은 걱정할 게 없고요. 그렇죠. 걱정거리가 없이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차단되는 순간에는 이 두 점도 걸리적거리죠. 우상기 호구 치면은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대마 사냥을 가서는 약점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대마 사냥에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이 중앙에서의 흑 넉점을 잡아두었다면은 좀 이후에 흑돌 대마를 공격하기 수월했을까요? 저는 만약에 이 바둑에 패착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걸 잡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페인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진다면. 여기를 있게 되니까 바둑이 집으로도 한 15집에다가 순간적으로 너무 뭐랄까 모든 돌들이 약해졌어요. 근데 이걸 뒀으면 집도 15집 생기고 모든 돌이 다 연결이 되니까 그만큼 걱정거리가 없거든요. 물론 이렇게 둬도 이제 하나,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뒀으면 상당히 셋, 긴 바둑이 됐겠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거기까지 합니까? 여차하면 넘어가는 것도 남겨두겠다 그런 뜻인데 네. 그럴 크게 근데 지금 이게 선수면은 이 차단되는 모양 아닙니까? 한 점까지 들어간다면은 작은 집은 아닌데요. 뭐 한 15집 정도 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백이 먼저 두면 차단되는 건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아요. 여기 뭐 당연히 받아야 될 테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또 받아주네요. 그럼 다시 우변 차단하나요? 여기를 뒀으니까 원래 이 돌을 살려야 되는 게 맞죠. 두지 않았으면 뭐 이렇게 뛸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뒀기 때문에 차단이 맞는 것 같긴 해요. 봉쇄 당하면 이런데 여기가 거의 선수라고 보고 이렇게 나오면 백이 여전히 확실히 위험하긴 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렇게까지 정말 세게 둡니다. 이거 안 끊기는 건가요? 아니 끊기긴 끊기는데 끊겨도 자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만큼 백도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예, 백이 약하니까. 하여튼 김채영 3단이 저번 대국부터 봤을 때는 엄청난 파이터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화이팅 넘치는 바둑이에요. 그냥 뭐 순순히 뭐 양보하고 타협해주고 그러는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 수가 보이면은 바로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세돌 구단 과라고 잠깐 이야기도 했는데 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최근에 본 바둑을 보면은 너무 사나워졌어요, 바둑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드디어 이제 돌을 갈르러 가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돌이 연결은 확실하게 됐었거든요. 이게 선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100%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데 두면은 이렇게 치받고 이을 때 끊어서 끊는 수는 있어요. 아니면 그냥 끊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둘 때 아예 단수 쳐서. 이거는 흙도 떨릴 것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 온 마당에는 두 집이 확실하게 날 것 같진 않거든요.
이거네요, 이거. 김미리 3단이 노리는 거는 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치받고 끊는 건지 그냥 끊는 건지 아무튼 이 수를 노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마지막. 정말 하나, 겁났으면 김채영 둘, 3단은 이렇게 셋, 입구자 했으면 됐는데 그럼에도 뛰었거든요. 여섯, 일곱. 역시 막 끊었어요. 이렇게 단수 치면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뜻이고요. 이건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백이 성공을 했죠. 원래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이쪽을 쳐서 따내면 있는 건지 아예 그냥 단수까지 쳐서 여기서 승부를 볼런지. 근데 지금 함부로 패했다가는 여기 패감이 몇 개가 있어서 자체 예, 여기 몇 개가 확실한 게 있어서 함부로 패는 못할 것 같아요. 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만 되더라도 이거는 흑도 좀 떨리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데 늘었을 때 중앙 살다가는 여기가 또 역습이 당할 수도 있고 조금 심했던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둘, 예. 셋, 이렇게 졌으면 정말 안전한 방법이었는데 여섯. 조금 더 일곱, 하려다가 예. 지금 여덟. 문제가 아 그렇게 이거는 부분적으로 잘 됐어요. 백이 너무 잘 됐죠. 이거라고 이으면 물론 이제 한 점은 잡혔지만 이게 선수라고 보고 다음에 이런 데 두면 한 점 잡혀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한 점 잡은 것은 집으로도 약 10집 가까이 늘어나면서 백이 잘 연결이 됐으니까 부분적으로는 잘 됐어요. 그렇다면 역시 이 수는 입구자를 과했다는 거죠. 안전하게. 근데 김채영 3단은 요즘에 너무 그 파이터가 돼가지고 네. 절대 느슨한 수라는 건 없습니다. 마지막. 그래도 김미리 3단이 둘, 우변에서는 조금 이득을 넷, 봤어요. 다섯, 여섯, 그래도 집으로는 일곱. 그래도 지금은 몰라요 아닐까요? 지금은 그래도 부분적으로 너무 잘 됐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느는 것도 너무 찜찜하지 않습니까? 우상기 침투했을 때 그럼 거의 받아야 된다고 본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다섯 여전히 흙은 40집 모양인데 백도 한 30집은 확보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은 몰라요 아닐까 싶어요. 아까 저는 이제 이쪽은 거의 이제 뭐 이렇게 뒀으면 제로잖아요. 제로가 된 상황에서는 집 차이가 꽤 나거든요. 근데 이 한 점을 잡은 상태에서는 지금 10집이 그냥 10집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하나, 같습니다. 이렇게 둘, 입구자 했으면 셋, 확실히 백이 좀 넷,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섯, 지금은 여섯, 일곱. 거기까지 승부를 김채영 3단 쪽에서 걸어가는 느낌인데요. 이게 이제 받아만 주면 이득이니까 괜찮은데 백도 이제 파워를 하는 순간에 흑이 이 패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백도 좀 여유가 있어서요. 패가 연결을 하면서 패를 할 수 있는 모양이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된 다음에 나와 끊는 거 이걸 또 여러 가지로 봐야 되겠는데요. 초읽기는 마지막 1분 초읽기밖에 없습니다. 백도 안전한 길을 선택을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되고 한 요 정도나 또는 이렇게 돼서 집을 내고 개가로 가는 흐름인데 그래도 김미리 3단 입장에서는 이거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한 칸 뛴 거로 돌이 이렇게 굳자가 돼서 살고 해서 개가로 갔으면 이거는 백이 좀 심하게 말하면 거의 뭐
거의 이기기 힘들 것 같았는데 지금은 가능성이 생겼어요. 지금은 여기서 이제 10여 집 정도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직도 흙이 눈에 보이는 집은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다만 이제 흙도 좀 신경 써야 될 곳은 뭐 우선 살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돌 네. 중앙은 살았다고 가정을 하고 이 하변이 약간 당할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데를 붙였을 때 흙이 함부로 반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좌하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은 하변도 조금 당할 테고 여기도 좌변도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사활이 최소한 막는 거 정도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따냈다고 가정하고 뭐 최소한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흙이 여기도 한 지금 다섯 당할 집, 때가 예, 많네요. 다섯 집 생기니까 눈에 보이는 집은 여전히 아직도 흙이 많긴 하지만 네. 이 바둑은 조금 더 봐야 되는 바둑이 됐어요. 느낌은 뭔가 미세한 바둑으로 흘러갈 것 같기도 한데 네. 여기 민 건 아주 기분이 좋네요. 그래도 여길 두면은 여기 호구 치는 것도 기분이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올라서는 게 전부 흙에 권리가 되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거의 3시간 가까이 바둑을 뒀는데 이 바둑은 다시 시작하는 느낌 같아요. 그런가요? 네, 역시 두 기사의 그 예고 선전포고대로 네. 딱 흘러가네요. 그렇게. 사실 이 바둑은 근데 어느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 둘, 김채영 3단이 좀 셋, 정확하게 잘 뒀으면은 넷, 다섯, 지금쯤 딱 여섯, 마무리할 수 있는 일곱, 여덟. 시점일 수도 있는데요. 네. 좀 정확하게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붙인 수는 뭐죠? 근데 이음은 여기 두면 붙여서 과연 이게 좀 갸우뚱 또 한 번 갸우뚱하게 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이거는 패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 꽃놀이 패잖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는 이득일 수가 없죠. 원래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구 치고 이렇게 느는 거는 거의 선수였어요. 나중에 하면은 굉장히 기분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붙였다 있고 나중에 이걸 당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득 본 건 거의 없고요. 호구 치고 늘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없애버렸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거든요. 약간이라도 손해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 한 칸 띈 것부터 해서 이쪽 한 칸 띈 거 여기 김채영 3단도 물론 이제 뭐 치열하게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긴 한데 네. 요런 수 몇 개는 정밀하지가
비슷했어요. 지금은 마지막 하나, 둘, 많이 셋,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넷, 시도는 다섯, 좋았는데 이 결과까지 일곱, 좋게 여덟, 이어지지가 않아서 아홉. 그렇게? 이게 지금 사활이 걸리나요, 백이? 사활이 이렇게 도면 붙여서 이미 살아있는 돌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데 뭐 붙이고 이렇게 차렷하고 추격을 하는 순간에는 그게 우세하다라는 말도 지금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집은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두터움이 있고 좀 많이 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기더라도 고생하면서 마지막 이겨야 될 것 같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이 이기더라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네. 이길 수 있을런지도 오히려 백쪽인가요? 네, 이길 수 있을런지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출발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바둑은. 지금부터 이게 지금 이대마도 지금 자세히 보니까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다음에는 이게 또 살아야 되는 그림으로 보여요. 이런데 계속 추궁하면은 대마가 아직 확실한 형태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제 주변도 다 막혀진 듯한 형태여서요. 네,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김미리 3단과 김채영 3단의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